오늘 키워드는 바로 네. 이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람이 안철수. 근데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박근혜 의원이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 웬만한 상대가 나와갖고는 잘 안 흔들려요. 근데 상대가 안철수 교수일 경우에는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일로 가거든요. 물질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안철수 현상은 트위터 현상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대중적인 인지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다들 참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지지. 그게 한미 FTA에 대해서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한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북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발언하는 걸 보면 이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진보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야권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지층은 또 박근혜 위원장과 겹치고 있으니까 네. 박근혜 의원의 언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원론의 정치인이에요. 본인이 전투를 좀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아 이게 적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자꾸 몰릴 텐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건 그리로 쉽게 전이되지 않을 거거든요. 야권에는 부작용할 수도 있죠. 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뉴스만 봐서는 모르는 뉴스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 미래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 누구신데 팀장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어디 가셨어요? 아, 다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가셨어요? 팀장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명씩 사라지는 뭐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7분 돼지 김치찌개를 드시고 약간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네. 그 뒤에 또 후속타가 있었어요. 네. 최 PD님께서 또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 최 PD가 진짜 입원하시고 네. 팀장님이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팀장님 괜찮으신 모양이네요. 네. 팀장님 살아있네. 네. 네, 아무튼 최 PD님은 돼지김치찌개가 아니라 네. 조개구이 때문에 글쎄. 네, 아, 입원까지 참. 했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낫길 바라주세요. 팀장님도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진짜 요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니까 언제 제 차례가 돌아올지 몰라 이제. 아, 괜찮으실 거예요. 네. 아, 진짜 감염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키워드를 들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바로 네. 이겁니다. 뭔가요? 안철수 대선 출마 마음 굳혔다? 그러니까 오늘 모 신문에서 네. 안철수 교수가 대선 네. 출마 마음 굳혔다라는 네. 특종을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설마 진짜. 했는데 진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예상을 해왔지만 네. 이렇게 직접 네. 뭐 신문 기사에 네. 나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 아직 뭐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도 생각을 하죠, 그죠? 네, 네, 예. 그렇죠. 아,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총선 특집 전에 음. 그 방송 하나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총선 전에 네, 총선 특집으로 네. 그 하나 영상을 찍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사실은 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네. 내보내려고 네. 그걸 안 내보내고 편집 중에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이 기사가 나와버린 겁니다. 때마침 이 기사가 뜬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가 미래를 네. 예측하는 미래지 선견지명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래지. 미래지. 미래를 예. 안다? 예. 이게 또 깔때기를 깎게 예, 되는 예, 깔때기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안철수 교수가 네, 대선에 나온다는 건 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도 아닌 것 같긴 네. 합니다. 예. 그럼 대선 후보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검증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총선 전에 저희가 찍은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 안철수 교수 네. 조금씩 저희가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되게 특집으로 조금씩 더 방송을 더 늘려나갈 거 그렇죠. 작정이죠. 네. 안철수 네. 교수에 대해서 검증 들어가고 네, 저희가 그게 안철수 교수에 대한 안티기 때문에 검증하는 게 아니라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하고요. 네,
앞으로 뭐 안철수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 네. 뭐 최 PD 대선 나가면 우리가 검증 들어갑니다. 이근 교수님은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네. 예. 어쨌든 대선 후보들은 검증이 필요한 일이고 시청자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특집으로 계속 검증이 나가니까 여러분 네. 끝까지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 지난 총선 전에 네. 찍은 동영상 한번 같이 네. 보실까요? 같이 보실까요? 네, 봅시다. 네. 사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만약에 야권에서 압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차기 대선에서 어떤 그 압승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한 가지 궁금한 사람이 안철수 교수예요, 사실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야권이 이제 확 압승을 해버리면 이 압승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쪽으로 이제 이 대권 구도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럴 많은데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아니라 좀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거나 뭐 그러면 사실은 안철수 교수로 이렇게 대안론이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장덕진 교수께서 그 안철수 교수에 대한 뭐 이 약간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다른 네. 그런 데이터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 안철수 교수의 지지층은 좀 어떤 지지층으로 보이나요? 예, 뭐 저도 다는 모르겠어요. 데이터 분석해 보면 드러나는. 근데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의원이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였었고 네. 그 부동의 1위도 무슨 뭐 몇 퍼센트 이기는 정도의 1위가 아니라 제일 많이 추격을 허용했을 때가 19%인가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난 차이네요. 그 엄청난 정도면. 차이에 몇 년 동안의 부동의 1위를 고수했는데 작년 9월 1일 날 오마이뉴스 특종으로 안철수 교수가 뭐 정치 참여 서울시장직을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불과 며칠 만에 뒤집어졌거든요. 놀라운 네. 현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그 단어를 처음 만드셨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제가 제일 먼저 그 단어를 쓴 글을 기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놀라운 현상인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가상 대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마 이변이 없는 한 박근혜 의원이 이제 다선 네. 후보가 될 테니까 이쪽은 이제 고정시켜 놓고 상대 후보를 가상 대결에서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이사장이 나온다면은 누굴 찍겠느냐, 네. 누가 나온다면 누굴 찍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박근혜 의원 지지자들이 웬만한 상대가 나와갖고는 잘 안 흔들려요. 근데 상대가 안철수 교수일 경우에는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일로 가거든요. 그건 좀 신기하네요. 기존에 저희가 그렇기 갖고 있던 때문에 생각은 이 진보 대세론을 쪽에서 뒤집을 표가 수 나뉠 있는 거라고 거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다른 후보한테는 넘어갈 생각이 없지만 안철수 교수라면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미난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재미난 게 이분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안철수 교수 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이제 물질주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안보와 경제를 안보와 성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물질주의인데 이게 한국 보수의 전형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네. 반면에 다른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탈물질주의자들이에요.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는 가치관이 이제 탈물질주의인데 그래서 다른 야권 지지자들은 탈물질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야권 후보들은 근데 안철수 교수는 물질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의 표를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지지를 받아갖고 어떤 자리를 맡게 된다고 하면 기존 한국 보수의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일종의 뚜렷한 한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대별 지지층의 뭐 이런 그 데이터도 좀 나오나요? 예, 세대별로도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층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지지하긴 하는데 그게 뭐 그 기성세대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은 트위터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선거 결과가 뒤집히고 이런 것들이 SNS 때문에 많이 그런다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근데 안철수 현상은 트위터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중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 지지자들이 트위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양쪽으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권의 몇몇 후보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지자들이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마지막 순간에 트위터에서 폭발하면서 이제 투표로 이어지고 이러는 건데 안철수 교수 지지자들은 이건 문재인 이사장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 지지자들은 트위터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그다지 적극적인 지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박근혜 의원 지지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의 대중적인 인지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다들 참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위터에 의한 지지가 아니라는 게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굉장히 감각적이고 뭐 유머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짧게 날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존경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인기보다는 이제 존경을 좀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한 좀 굉장히 확고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중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 거는 트위터에서의 지지가 감각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감각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고 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뭐 물론 그렇긴 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 이 트위터에 나오는 문장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조국 교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공지영 씨도 있고 소위 말하는 국영수라는 거 아닙니까? 국영수가 조국 교수와 공지영과 이회수가 이제 트위터 세계의 국영수인데 이분들이 날리는 이제 트위터의 내용들을 보면 깊이 있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때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슈들을 쳐내는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어느 미디어나 다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트위터의 한계 때문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좀 이제 긴 글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갔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트위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지지층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미 FTA에 대해서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북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고, 한미 관계의 경우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제 민주화 관련된 건 사실 박근혜 다 얘기하고 있죠. 위원장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지층이 겹치고 있긴 하지만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지 발언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인재근 뭐 인재근 씨도 그렇고 뭐 해서 상당히 진보 쪽으로 또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언하는 걸 보면 이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진보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야권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지층은 또 박근혜 위원장과 겹치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야당 인사나 진보적인 인사에 대한 지지를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수준의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FTA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트위터 SNS가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때부터 안철수 현상이 트위터 현상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때부터 검증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야권의 다른 잠재적인 주자들한테는 트위터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줬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안철수 교수의 뭐 일종의 뭐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데 김효석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보면 사실은 기반이 호남이고 예.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쪽 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철수 교수의 현재 위치로 보면 상당히 야권 쪽으로 많이 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박근혜 위원장하고 이게 겹쳐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대선 가도를 가려면 사실 본인이 이게 전투를 좀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아 이게 적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자꾸 몰릴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전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그냥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전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총선에 나와서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는 이제 날아갔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경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대선 가도에서 이제 경선으로 들어가서 할 것인데 과연 그런 걸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고 거기서 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면이 그렇게 안철수 교수한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네. 마이너스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보고요. 봅니다. 왜냐하면은 원론을 반복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관용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박근혜 의원의 언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네. 이제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원칙의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트위터 분석하면서 박근혜 의원의 트윗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편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글들을 뽑아서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칙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원론의 정치인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이 행복하면 좋은 국가가 되고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데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정책 영역에서 무슨 얘기를 뭘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칙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아주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까지 우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모두가 행복한 게 좋은 국가입니다. 이 원론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철수 교수의 언어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디까지 더 관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계속한다면 마이너스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박근혜 위원장도 그렇고 안철수 교수도 그렇고 굉장히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서 이렇게 검증이 가능한 정보화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정보가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답할 수 있을지 네. 물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네. 좀 약간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들이 느꼈을 때도 처음에 이제 안철수 원장님 나왔을 때 굉장히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열렬히 환호를 했었고요. 뭐 청춘 콘서트를 할 때도 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듣고 하면서 인기가 높아졌을 때 아, 이 힘을 가지고 뭔가 정치를 바꾸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좀 뒤로 물러나셨고 그 기간이 좀 오래되면서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강연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좀 큰 변수이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도 학생회들이 조직해서 뭐 강연을 하셨지만 거기 강연의 내용도 굉장히 이미지 관리하는 강연의 내용이란 말이죠. 뭐 예.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거나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뭐 비즈니스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기보다는 공감과 뭐 소통 이런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의 것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네.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전부 다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주 페어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주제 자체가 공감과 소통이라는 걸 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이 학생회에서 이 강연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 2040에서 봤을 때도 저도 이제 안철수 교수님의 삶은 존경하고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보면 그분이 만약에 정치에 뛰어드신다고 했을 때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층들이 많았어요. 2040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희도 이제 뭐 저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따지고 아무래도 정치를 해오시던 분이 아닌데 밀리지 않을까.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다 정치하신 분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거를
뭐지 그렇게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렇게 휩쓸려서 찍을 세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장덕진 교수님 말씀하신 데이터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나온 김에 안철수 교수의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강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실 정치로 뛰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과 이미지로 길어지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뜻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공천을 한 셈인데 이게 바보래 갖고 그런 공천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오만방자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 자신감의 원천 중에 하나를 안철수 현상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기대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더군다나 심지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문재인 사장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거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만하게 공천해도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언어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무의식 반의식적으로는 그런 것이 작동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이 전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건 그리로 쉽게 전이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원론만 있는 안철수 현상이 길어지는 게 오히려 야권에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또 뭐 안쪽에서는 안철수의 그런 이 지지율이 계속 높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좀 오만방자해진 부분이 있고 또 밖에서는 또 우리 저 대통령께서 하도 또 재밌는 일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 이제 또 반대급부로 우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진짜 지난 영상 보니까 정말 의외의 사실들을 많이 배웠어요. 장덕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굉장히 의외의 내용들인데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네, 일단 안철수 교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트위터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권자들을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로 구별했을 때 안철수 교수하고 박근혜 그 위원장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을 보면 물질주의자들이 보다 더 안철수 네. 교수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2040 세대들이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또 박근혜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비율은 50대, 60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좀 더 데이터를 우리가 면밀히 좀 검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검증이 참 재밌네요. 모르던 네. 사실도 알게 되고 앞으로 저희가 또 검증을 계속 영상을 계속 찍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몇 개 시리즈를 통해서 네. 안철수 교수를 네. 검증하는 시리즈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조금씩 참으시면서 네. 기다리시면서 좀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걸로 네.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는? 이번 주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소재로 그리고 또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